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꼬투리 잡기가 돼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트윗이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사랑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종의 조직이라든가 모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김의겸 의원이 어제 저 국감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강남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서기 전에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요. 그리고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세창 씨의 말도 한번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어제 오후에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 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 10년 내에 기억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어제 김의겸 의원은 유튜버 더 탐사와 야합하여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김의겸 의원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버 더 탐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 교수님, 네. 김의겸 의원도 오늘 여러 침묵을 하다가 입장문을 냈어요. 국감장을 짓걸게 다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글쎄요, 뒷골목 깡패, 시시껄렁한 협박, 꽤 감정적인 발언들, 좀 센 발언들을 김의겸 의원도 쏟아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단 질의한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과연 그 질의의 내용의 어떤 그 증거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또 그걸 보도했던 그 언론사도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양측 다 지금 뭐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물론 본인이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얘기하고 간 적도 없고 본인은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감정을 또 김의겸 의원도 저렇게 감정적으로 저런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양측 다 자제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국회의원이 어떤 제보를 받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의겸 의원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데 꽤 강한 단어를 한정을 했었고 한동훈 장관 다시 한번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백한 허위 사실, 특정 매체 관계자와 이에 협업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의원. 민주당의 대변인이니까. 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데 이거는 장관의 직함을 단 게 아니라 개인 한동훈 장관으로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 간의 악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 출장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왜 이제 국회 같은데 답변에 나서면 뭐 따박따박 이제 그 반박을 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뭐 약간은 좀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게 과거에 쌓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는 그 우리가 흔히 결기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를 보면
아마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소송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만큼 아마 본인이 굉장히 모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를 했던 그 뭐 첼리스트의 뭐 저 전화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뭐 완전 조작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 또 완전 사실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지금까지는 또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라면 입증할 물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건 이제 앞으로 만약에 누가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장소, 뭐 장소를 그 유튜브에서는 뭐 특정하지 못했지만 예.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면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부 좀 그 과격한 언사, 뭐 장관직을 걸고 앞으로 모든 뭐 공직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동훈 장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는 저 이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구 변호사님. 그 신성한 국감, 요즘 많이 희화가 됐더라고요. 국감장에서. 엄중한 국감장에서 범죄 행위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는 스토킹 행위를 한 유튜브 매체와 야합 협업을 해서 어떤 부분 뒤를 캐려고 하고 그걸 국감장에서 바로 오후에 그 질의부터 먼저 하는 그 부분일 텐데 후속 조치를 한다. 그럼 이 부분 근데 사실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사실 확인이 좀 쉬운 부분입니다. 이 객관적으로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뭐 모였다라고 하는데 김앤장이 광화문에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확인하셨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예. 로펌 변호사가 광화문에 있다가 30명이 동시에 청담동으로 넘어오는 상황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앞에서 30명 모이기도 어렵고 예. 당선된 대통령이 거기에 경호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50명 이상 모였어야 되는데 그런 고급 바가 있을까? 그리고 그 바의 이름도 특정을 못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 국감장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했다. 팩트 확인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기자 출신으로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질문을 한 건데 질문 내용은 사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사실로 전제를 하고 이런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가지고 사실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 모욕이 아니라 예.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안 자체는 사실 엄중합니다. 근데 이제 국감장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하나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예. 더 탐사라는 곳이랑 지금 협업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협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면책특권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수사로 고발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공범 관계로서 수사는 진행되고 마지막 법적 책임에서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으로 이제 김의겸 의원은 빠지고 나머지는 책임을 지고 이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되돌리지 않더라도 김의겸 의원의 발언 논란, 의혹 제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버질 그리피스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저도 기자고 이 의원님도 기자시지만 네. 우리가 별로 출처가 불분명하고 근거가 좀 약하면 어디서 증거가 정보지 같은 걸 가져왔어라고 시참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다 드러나봐야 안다고 100% 알 수 있어도 저 정도 국감장에서 했으려면 무조건 증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기자 출신들은 다 저런가라는 질책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일단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이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분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인이 이 동생이 소송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뭐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하겠다 그러고 또 이세창 지금 자유총연맹 전 이제 총재 권한대행도 이제 소송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이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할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 최진봉 교수께서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우리가요 국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면으로 신문을 만들 때 예. 최소한 신문을 만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일반적으로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 최소한 옛날에 국회의원들은요 면책특권 이용해서 할 때는 최소한 전표라도 흔들었습니다. 예. 최소한 뭐 대선 자금이나 등등 할 때 전표라도 가져와서 자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 하나 실명을 가진 증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현장에 있었다는 변호사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첼리스트 누군지 그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증거는 있어야지만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된대요. 저 30명 중에서 아무도 이걸 컨펌해 주고 있지 않대요. 자, 생각해 보시면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이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내 최대 로펌 사람들과 함께 자리했다라 그러면 예.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네.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있었다라면 질문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확인, 대통령실에 확인을 하든지 한동훈 장관이 미리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확인하든지 그 술집이 어딘지를 확인하든지 최소한 몇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확인해야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장 변호사 3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됐으면 예를 그럼요. 들어 예. 확인한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모두가 중계되는 상황에서 이걸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다? 국민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국회 국감장을 저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은 제가 얘기한 거에 지금 반박을 했으니까 제가 더 반박을 해보면 예.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실명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자기 일이 실명이 공개됐을 때 당할 수 있는 피해는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분들이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관계는. 정말 한동훈 장관이 거기 있었는지 또 대통령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다만 그런 문제에 제보가 들어왔고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듣고서 예를 들면 의원이 의혹 차원에서 제기하고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아니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컨대.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중간에 있자면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이 정도 막 던진다고 근거 없이 얘기할 거면 국감장에서 아예 꺼내지조차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 내용이 녹취록이 있으니 그걸 듣고서 그럼 확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 계셨느냐 거기에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럼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 국회 뭐 예를 들면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예를 들면 권력기관이 어떤 비리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예. 그게 완전히 드러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왜냐하면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고 물어보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변하고 예.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자체도 못하게 해버리면 그럼 제보를 받고 어떤 못하게 얘기가 하는 게 못하는 거 아니지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최소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질문하라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 못하게 합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누가 예. 질문 못하게 해요? 김의겸- 최소한 질문할 수 있는 근거와 수준이 돼야 질문하는데 아무런 정보지 같은 거 갖고 와서 질문하면 됩니까? 예를 알겠습니다. 들어서 잠깐만요. 예. 예를 들어서 아니. 국회에서 그런 식의 정보지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냥 막 던져 놓으면 그 사실 일반화되면 그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영향을 저 일반화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얘기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 제보를 받아가지고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 예. 본인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자체가 알겠습니다.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의 발언은 좀 셌는데 화면에는 좀 예쁘게 나왔어요. 아, 같이 그래요? 부딪혀서 나오고. 예. 이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 준비된 주제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아도 이 얘기 짧게만 하고 영상만 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보실 영상들은 저희가 어제 한동훈 장관의 경로에 묻혀서 그렇지 그냥 지기 어려운 영상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보실 영상들은 뭐 추가 논평 없이 영상만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박범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도의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감사원의 34개 특정 사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전 사업을 다 털겠다는 거고요. 서해 동해뿐만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내 얘기할 줄 않았습니까? 알았어요. 예. 내 얘기할 줄 알았고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아니 위원님께서 내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내 얘기를 안 잘못이고 하는 내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왜?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고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하면은 또 뭐 반말했다고 할까 봐 내가 바로 경계합니다. 그래서